자, 이런 사건이 너무 전국적으로 동시다발로 일어나니까 뭐 이게 이건 것 같고 저게 저건 것 같고. 자, 하지만 경남 거제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네, 일단 이 사건은 경남 고성군에서 남자아이의 출생 기록은 있는데 신고가 안 된 걸 수상하게 여겨서 지난달 29일에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경찰이 이 수사를 벌여서 부모 두 사람을 사체 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했는데요. 일단 친부는 20대, 친모는 30대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9월에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나흘 뒤에 퇴원을 한 다음에 주거지에 돌아왔는데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아이가 숨져 있었다. 이렇게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화장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날 새벽에 인근 야산에 아들을 묻어서 유기했다고 초기에 진술을 했는데요. 애초에 아이가 살아있었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당초에 아들을 입양 보낼 계획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저렇게 저 야산에 묻었다라는 진술을 믿고 경찰이 저러고 있습니다,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90여 명이나 나가서 며칠이나 이렇게 야산을 다 뒤졌어요. 근데 시신을 찾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부가 뭐라고 말을 바꾸냐면 사실은 산이 아니라 하천에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경찰은 해경에게 협조를 요청해서 지금까지 영아 시신이 발견된 적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 감히 공권력을 이렇게 낭비시키고 나서 하천에다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이들의 말을 믿을 수 있을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하천에 유기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더 큰 거짓말이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일단 아무리 그 아이를 일단 산에다가 안매장을 했다고 해도 자신의 소중한 아이를 묻은 위치도 기억을 못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결국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천에 유기했다라고 진술을 바꾸면서 하천에 유기한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결국 1일 날 이 부부가 전부 자백을 했습니다. 아이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원래 아이가 죽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친부가 저는 제가 말씀드리기도 참 정말 너무 안타깝고 슬픈 상황인데 남편이 직접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옆에서 아내는 그걸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비닐봉지에 넣어서 인근 하천에 유기했다고 하는데 원래는 야산에 사체를 묻으려고 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해서 들킬까 봐 장소를 바꿨다고 합니다. 살해 동기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데다가 출생 사실을 만약에 양가 부모에 알 경우에 저게 이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헤어지라고 할까 봐 그게 우려가 돼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일단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두 사람을 전부 구속했고요.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 애를 낳으면 양가 부부가 헤어지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살라고 하지 않을까요? 보통 그렇죠. 예? 자, 이 기자. 그런데 뭐 경제적인 핑계를 댔다면서요? 네, 실제로 형편이 넉넉하지 않기는 했습니다. 일단 친부인 20대 남성은 무직이었고요. 친모인 30대 여성도 별다른 직업 없이 최근까지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으로 어렵게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다만 지원받는 돈이 약간 있었는데요. 정부에서 양육비 20만 원, 그리고 미혼모 수당 5만 원 이렇게 매월 25만 원을 지자체로부터 받아왔습니다. 자, 교수님,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이를 결혼하지 않은 어떤 커플이 낳는다. 보통의 부모들은 야, 그렇게 되면 니들이 책임져야지 하면서 그냥 살라고 하지 않습니까? 통상 그렇게 하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를 놓음으로써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되는 뭐 그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 수원 영아 살해 여성도 경제적으로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이 인간이라고 하는 동물은 현재 자기가 하는 이 그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을 해서 대비를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우리가 동물과 다른 점인데 예.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충분히 그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아이들을 임신하고 출산하는 그 문제는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본인들이 조금만 생각을 하면 충분히 피임을 하면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무조건 아이를 놓아놓고 그리고 이제 경제력이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 이 아이를 갖다가 살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따진다면 1950년대, 60년대 이 베이비 부모 세대 때 그 당시에 그 부모들이 지금보다 경제력이 더 좋았습니까? 그 당시에 아이들 낳아가지고 어떻게든 그 부모들이 기르고 하는 그런 것에 비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두 사람이 그 아들을 살해한 날이
아들 생후 5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저번에 수원 영아 살해 사건 친모도 6아이를 낳았잖아요. 와, 그런데 너무 똑같습니다, 이게. 네, 이 여성도 이번에 알려진 그 살해한 아들 외에 3명의 아이를 더 낳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넷을 낳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중에서 2012년에 낳은 둘째는요, 친모의 친정에서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앞서 2010년에 첫째를 낳았고 2017년에 셋째 낳았는데요. 이 둘은 각각 해외로 국내로 입양을 보냈습니다. 입양 보낸 사실 자체는 맞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 다만 언제 어느 곳에 어떤 경로로 보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교수님, 정말 이게 수원 영아 살해 사건 친모 아이 6을 낳습니다. 3명의 아이는 살아있고 1명은 애를 지웠고 2명은 살해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지금 뭐 1명은 해외 입양, 한 명은 자기 그 친정에서 키우고 있고 또 다른 1명은 국내 입양. 이번에 이제 4번째를 근데 이것도 믿을 수 있을까 싶어요. 저는 더 있지도 않을까. 뭐 숫자가 뭐 확실하다고 우리가 지금 단언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이제 막 태어난 아이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무래도 이제 본인들이 뭔가 좀 그 대처를 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살해 방법도 뭐 당연히 이 영아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살해를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이 근본적으로 이제 출생 신고를 갖다가 통해서 이 위기 아동들이 어떤 그 범죄 피해의 어떤 가능성을 조금 더 이렇게 감소시키는 그런 것들이 좀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요. 최초에 약 한 1% 정도 무작위 표집을 해가지고 했는데 한 4명 나와서 이거 전수조사하게 되면 이 도대체 얼마 나올 것인가 해서 걱정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실제로 이번 사태가 이제 밝혀진 것도 사실은 이제 그 국가 시스템이 가동을 해가지고 이제 밝혀진 건데 실제 앞으로 이제 그 수원과 거제의 그 사례처럼 우리가 좀 더 이런 환경에서는 이렇게 아이들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고 난 뒤에 그야말로 소잃고 외양간 꽂히는 정도의 어떤 그 대처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그 사태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사회 시스템을 갖다가 한번 다시 재정비하는 그런 그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자, 소장님이 그냥 정리를 좀 해주세요. 이 진짜 뭐 수원에서도 있고 과천에서도 있고 울산에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가지고 자, 이게 출산율이 지금 낮기로 세계 제1위라는 나라에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지금 뭐 20대, 30대 엄마들의 영아 유기도 있는데 심지어 이제 과천에서는 50대 여성이 영아를 유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나이에 따지지 않고 지역에 따지지 않고 영아를 살해하거나 혹은 이제 유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정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나서야 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은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데 어떤 딱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부모가 아이를 죽이는 것에 어떻게 그게 합리화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저희가 정말 다 같이 눈을 좀 부릅뜨고 한 아이라도 희생되지 않도록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저는 영아 살해나 유기에 대해서는 더욱더 강력한 처벌이 좀 있어야 이것이 좀 더 퍼지지 않고 이 정도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